우주 유일의 절기 뉴스 강백호입니다. 이번 주에 특별 게스트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출연하시는 고혜경 선생님이십니다. 망종은 양력 6월 5일 전후에 이제 시작인데 이번 망종은 6월 6일 새벽 2시 28분부터 이제 시작되고요. 절기서당 이제 책에 보면은 니환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환궁이라는 게 그러니까 망종은 니환궁으로의 초대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환이 뭘까라고 보면은 산스크리트어로 열반이란 뜻의 니르바나가 이제 니환인데 옥황상제의 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황상제의 처소인 니환궁은 유교, 불교, 도교에서 다 중시하는 곳이고 하늘의 중심으로 이제 우뚝 솟은 곳인데 도교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 니환궁의 문턱을 넘어보려고 험난한 수련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영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망종을 시작으로 해서 2달 동안 양력 6월 7월 2달 동안은 평범한 사람들도 니환궁에 갈 수 있고 영액이라는 신령스러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건가? 그냥 살아만 있어도 수행한 것처럼 힘들다는 거 아니야? 그죠, 바로 그거겠죠. 늘 나오는 내용 힘들 거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라. 약간 이런. 여기서 이게 니라는 게 진흙 니자거든. 하는 왜 둥글 한자 이게 그 환약 만들 때. 근데 난 이 니환궁을 보면서 진흙 속에 피는 연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머릿속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끊임없이 이게 머리가 정말 진흙 아니야? 그 생각이 진흙 아니야? 근데 거기서의 정점? 그거를 정수리를 뽑아내서 연꽃을 피우듯이 수련을 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그 정미한 물질을 모아서 영액을 만든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속에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기? 근데 일단 진흙에서 굴러야 돼. 그리고 이거를 절기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농사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망종이 엄청 볼이 배고 모내기 하는 그런 처리에서 부직갱이도 도와준다. 발등에 뭐 오줌 싼다. 그리고 뭐 별 보고 나갔다. 별 보고 들어온다. 이런 것처럼 엄청 바쁜 계절인데 이렇게 바쁜 계절로 온 힘을 들여야지만 나중에 쌀이 되잖아. 쌀이 왜 정이잖아. 정. 동의보감에서 정기신 할 때 그 정미한 물질을 얻으려면은 별 보고 나갔다가 천리망 운동해야 되는 거고 엄청 바쁘게 몸을 눌려서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농사일이 어쩌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수행을 하는 거지. 농사일로서. 그래서 이 양력 6월은 이제 오화의 월인데 그치. 이 오화가 시간대로 치면은 오전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로 태양이 가장 높게 있고 그리고 이제 화기가 가장 많은 뜨거운 달인데 이 화기 자체가 끝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우리가 니환궁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화기를 되게 잘 이용을 해야겠지. 그치. 이 화기를 정신 놓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수련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요즘에는 옛날이야 농사일 하면서 그걸 거기다 이렇게 쏟았잖아.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영액이 다른 말로 하면 정이거든요. 아까 정기신 할 때 정. 동의보감에서 정은 몸의 근본이다. 정은 지극히 보배로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이 아까 말한 대로 그 곡식 우리가 먹는 쌀에서 이제 생기는 거고 그래서 농부들의 이제 몸에 화기가 이제 가득 차게 되는데 이 오하의 월에 이 가득 찬 이 화기가 가열차게 파종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농사일에 정점을 찍으면 가을에 주어지는 것이 쌀 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막 보면은 농활의 국토대장정에 사서 고생하는 일 한다고.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마음과 싸우고 그걸 그렇지. 넘어서면 이제 뿌듯함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오는데 그게 정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영액, 정 이런 거는 항상 자기의 어떤 한계를 넘어야지만 그거를 그 경험할 수 있지. 자기의 한계를 넘지 못한 대부분 넘는 게 힘드니까 그 밑에서 멈추잖아. 이게. 그러면 절대로 니환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농활 보니까 그 밀양에서 농활 오라고 했던 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그때는 사실 너무 잘 먹고 조금 이래서 그리고 되게 농활 하는 내내 막 웃겨주셨거든 우리를. 아 진짜? 그래서 막 사서 고생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잘 먹고 막 우리가 너무 잘 먹으니까 막 배추 가서 또 뜯어다 바로 막 해주시고 술도 많이 먹고. 근데 농활은 가면은 농사 도와주는 그런 거예요. 뭐 따고 뭐 감 심고 감 따고 막 이랬어. 감 따고 밥 먹고. 감 땄다고? 가을이야? 가을에 갔었어.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고생하는데 아 방종 때 가야지. 맞아. 진정한 농활은 봄에 가야 돼, 망종. 봄에. 아니 이게 장대를 이렇게 하는데 똑똑 따는 그 재미에 막 들려가지고 다들 야 나도 좀 하자 막 이러면서 막 하고 깻잎 그래서 따고. 결과물 얻는 게 제일 재밌잖아. 재밌었어. 맞아. 그치. 간다는 거야 재밌지. 맞아.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진짜 돌 줍고 그분들이 이런 거 해봐. 고생해서 뭔가 여름에 일 다 해놓으니까 그치. 가서 애들이 간다고. 나는 못했는데 그 전날에는 청년들 되게 많이 와가지고 밤새 막 놀고 이랬다더라고. 거의 그래서 회합하러 간 느낌이었다고. 그치. 아 우리 금요일 날 하는 천공 2기와 하는 신체 훈련이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사서 고생하는 사서 일? 고생하고 몸을 굉장히 영액을 얻을 수 있겠다. 화기를 막. 그렇지. 그 화기를 화로서 다스리는 거지. 플랭크 하면서 네 한국을 떠올려야지. 진짜 영액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막 이렇게 막 짜서 나올 듯. 그 영액이 여기 막 떨어지잖아. 이번에 필연을 하시면서 뭔가 자포자기하는 마음과 싸우고 마이크. 그 위기를 딛고 넘어선 뿌듯함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 좀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어떻게든 하면 되는구나는 배웠고요.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냥 버티는 걸로는 한계가 있고요.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혼내주지도 않아요. 무서워. 그냥 내가 안 하면 망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은근 기다리는구나 약간 혼내주기를 아직 그런 태도가 배어 있구나. 그렇지. 그런 거를 많이 근데 그런 건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생길 것 같아. 아 그런 거 있었다.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올리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되게 나랑 다른 사람들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연극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사람들도 하나하나 그냥 평범한 그 순간들이 쌓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약간 그런 환상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정말 대단한데 여전히 대단한데 예전이랑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재능으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성실하게 안 도망치고 했겠구나. 그렇게. 아 이런 거 물어보지 마. 잘 봤습니다. 이게 참 훈련이야 훈련. 근데 훈련에 나아가서 이제 수련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반복되고 힘들고 이러니까는 다 안 하고 싶은데 그거를 넘어야지만 미환궁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환이 바깥에 있으면은 어디를 찾아서 갈 텐데 그게 우리 몸속에 있는 거잖아. 우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화를 집중한 어떤 그런 힘 이런 거를 잘 길러야 되는 거지. 오늘의 절기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황주롱이 씨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홍루몽을 준비했는데요. 낭송을 하려고. 조설근 씨가 쓴 홍루몽입니다. 저번 시즌 홍루몽 세미나에서 읽게 된 책이고요. 재밌게 읽어서 그 망종에 관한 이 대본을 딱 읽어봤을 때 떠오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홍루몽 3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 연결하셨어요? 그러게요. 지금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해보는 거고. 근데 재밌는 게 홍루몽 6권짜리잖아요. 네. 6권까지 있는데 이것도 이 영북부라는 가문이 가장 피었다가 이제 지는 그치. 걸 이야기를 나타내니까 3권이 가장 흥하는 시기예요. 그렇지, 이 그치. 소설 안에도. 어. 근데 딱 여기 안에 있는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3권 정월대보름의 잔치 중에 368쪽인데요. 소설이라서 약간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368쪽부터 71쪽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 제가 약간 추려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영국부라는 가문에
희봉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재성하고 관성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일 되게 잘하고 막 인정 욕망이 있어가지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거기에 행정을 다 휘어잡는 애야. 근데 걔가 무리를 하다가 아팠어요. 일을 무리하다가 아파가지고 이 자리를 탐춘이라는 다른 애가 맡게 됐어요. 근데 얘는 평소에 엄청 조용하고 이제 성품이 부드럽다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이때다 싶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나태하게 일을 하고 그 비용 청구하면서 돈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탐춘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이때 탐춘이 엄마까지 와가지고 딸이 저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막 너가 왜 우리를 안 돌봐주느냐 이러면서 막 압박을 해요, 탐춘이를. 그때 이제 탐춘이가 그 진흙탕 속에서 자신의 연꽃을 피워 올리는 좋아. 열심히 돼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탐춘이 엄마인 조이랑이 와서 얘기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두 사람 모두 앉아서 내 말을 좀 들어봐요. 나도 이 집안에서 온갖 속 다 끓이며 이만큼이나 나이를 먹었어. 탐춘이 너를 낳고 내 동생 환희도 생겼지. 그런데 이번 경우엔 시녀인 스빈만 한 대접도 못 받게 되었는데 나한테 무슨 체면이 있겠어? 내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탐춘이 네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거란 말이야. 탐춘은 얼굴에 웃음을 띠고 달랬다. 그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군요. 저는 규정을 위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탐춘은 자리에 앉아 장부를 펴서 조이랑에게 들이대면서 읽어주었다. 이건 조상 대대로 예전부터 내려오던 법칙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인데 저라고 해서 그걸 고칠 수가 있나요? 스빈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훗날 환희가 밖에서 데려온 시첩이 생기면 그 사람도 자연히 스빈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지위가 높으니 낮으니 따질 일이 못 되고 더더욱 체면이 선이 안 선이 하는 것과는 상관도 없어요. 그 사람은 마님의 노복이니까 저는 옛날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뿐이에요. 제 생각에는 마님께서 집에 안 계실 때인 만큼 어머니도 공연히 마음 졸이지 마시고 이제 그만 조용히 정양하시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님이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데 어머니가 매번 말썽을 일으키시면 정말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남자로 태어나 마음 놓고 나갈 수만 있었다면 벌써 밖에 나가 한 가지 사업은 세워서 출세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자연히 어떤 방도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여자로 태어난 마당이라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던가요. 마님께서는 속으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저를 특별히 중히 여기시고 집안일을 관장하도록 맡기셨잖아요. 아직 좋은 일 한 가지도 하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와서 나를 짓밟고 계시는군요. 만일 마님께서 아시면 내가 난처하게 될까봐 이런 일을 맡기지 않으려고 하실 테니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로 체면 깎이는 거지요. 그야말로 어머니 체면도 정말 말이 아닐 거예요. 탐춘은 제 말끝에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때 희봉이가 하는 말을 전하러 어떤 시녀가 왔어요. 그러니까 희봉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니까. 우리 아가씨께서 말씀하는데요. 조이랑 아우님이 별세하였는데 아씨와 아가씨가 전례를 잘 모르실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전례대로라면 스무냥을 드리면 되지만 이번에는 아가씨가 잘 가늠해서 좀 더 보태도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탐춘은 눈물을 닦아내고 있다가 평화의 말을 듣고 곧바로 되받아쳤다. 멀쩡한 일에 왜 돈을 덧붙여 내준단 말이야? 누구는 24달이나 걸려 태어난 사람이냐고.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말 먹이고 주인 없고 사지에서 도망쳐 구해온 충직한 하인이라도 된단 말인가? 너희 주인은 참 약삭빠른 사람이기도 하구먼. 나한테 전례를 어기도록 하고는 인심은 자기가 쓴다 이거지? 아까울 것이 없는 마님의 돈으로 자기가 실컷 생색이나 내겠다는 거 아니야? 가서 말해요. 난 절대로 함부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다고. 돈 올려주고 은덕을 베풀고 싶으면 자기 병이나 낫거든 와서 제 마음대로 실컷 올려주라고 해. 평화는 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지만 지금 탐춘의 말을 듣고 보니 더욱 분명해졌다. 탐춘이 얼굴에 노기가 잔뜩 서려 있는 것을 보고 평소 흉화물 없이 놀던 때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얌전하게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한쪽에 두 손을 공손히 내리고 시립하고 서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원래 성격이 어땠다고요?
이 탐춘이가 엄청 조용하고 부드럽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근데 또 죄송한 과정 엄청 많은 거 같아. 아니 근데 엄청 이렇게 압박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자기가 거기서 중심으로 딱 지키더라고. 근데 이런 압박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탐춘은 스스로도 자기한테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몰랐을지도. 그러면 다음 절기에 만나요. 하지!